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4일 동안 설 연휴죠. 월요일, 화요일 달력보면 빨간색이니까 다들 증시가 휴장인 것 알고 계실 겁니다. 또 홍콩 증시는 하루 더 연장해서 수요일까지 휴장입니다. 중국은 다음 주 내내 휴장이고 미국은 월요일부터도 이상 없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실적 시즌이에요. 24일 화요일 날은 중요하게 마이크로소프트, 3M, 또 존슨앤존슨, 버라이즌, GE, 제너럴 일렉트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아주 중요한 회사들 발표를 합니다. 또 그 다음날 25일로는 전기차의 대장 테슬라, 또 보잉, IBM, AT&T, 또 월풀, 또 라스베가스 샌즈, 제록스, 램 리서치 이러한 회사들이 또 실적 발표합니다. 그 다음 26일 날은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또 몇 명이 나올지 이번에 19만 명 나왔으니까 20만 명이 넘을지 또 지켜봐야 됩니다. 그 다음 인텔, 비자, 컴캐스트, 블랙스톤, 마스터카드 실적 발표합니다. 줄줄이 실적 발표해요. 그 다음에 27일은 12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및 개인 소득 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쉐브론 이런 기업들이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번 주 23일부터 27일 미국의 증시는 지난해 4분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또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12월 개인 소비 지출 PCE 이런 가격지수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이 좁은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또 블랙아웃 기간 아닙니까? 예상됩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에 S&P 500 지수가 3,972 장을 마감해서 전장보다 2% 가까이 올랐습니다. 3거래일간의 낙폭을 되돌린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라는 분석 또한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한 주간 0.66% 하락을 했어요. 지난주 나스닥은 반면에 0.55% 올랐습니다. 기술주들이 반등하고 가치주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전체 시장은 아직 여전히 방향을 찾고 있지 못합니다. 이달 말에 시작하는 FOMC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앞두고 연방준비제도의 고강도 긴축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가 됐습니다. 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투자자들은 여전히 상황을 지켜보는 중입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지난해 4분기 기업들의 실적과 4분기 성장률 자료가 나와서 경기 둔화의 이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P 글로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S&P 500 지수가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9%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 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보잉과 같은 산업주는 물론 유니언 퍼시픽, 사우스웨스트 항공 이런 운송재 실적 발표됩니다. 또한 IBM,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기업 실적도 나오고 또 존슨앤존슨 또 헬스케어 이 부분, 또 비자, 마스터카드 이런 금융기업들의 실적 또한 나옵니다. 또 미국의 대표적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실적까지 발표가 됩니다. 지금까지 기업 실적을 발표한 이 기업들 중에서 64% 정도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어요. 64%. 그러면 반 이상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 보면요. 76%, 80% 그랬거든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S&P 500 기업들을 보면 말이죠. 근데 그에 비하면 이번에는 많이 밑도는 수준이에요. 그만큼 예상치를 웃도는 기업들이 이전보다 줄었다는 겁니다. 예상치를 웃도는 그 수준도 이전보다는 부진합니다. 1994년 이후에 28년간 S&P 500의 이 기업들은 평균 예상치 4% 이상 웃돌았어요. 지난 4개분기 동안에는 평균 5%를 웃돌았어요. 하지만 지난해 4분기에는 지금까지 2.3%를 웃도는데 그쳤어요. 올해 전망 또한 밝지 않아요. 올해 1분기에도 기업들의 순이익은 1.3%가량 줄고 2분기에도 2.9%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기업 실적 이미 마이너스대로 돌아선 상태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분기 성장률 전부 다 줄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성장세는 아직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연 2.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것은 작년 3분기에 3.2%에서 조금 둔화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견조한 수준입니다. 미국의 성장을 책임지는 소비 지출이 줄고 있고 제조업도 이미 위축 국면에 들어가서 올해 성장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이에요. 오는 2월 연준의 긴축이 지속되고 이전 긴축 효과가 또 나타나기 시작하면 기업들의 성장은 앞으로 더욱 한동안은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실적 발표와 경제 지표에서 경기 둔화의 정도를 가늠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암울한 전망과 실적이 이어질 경우 경기 침체 우려는 더욱 강화가 됩니다. 그 반대일 경우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라는 기대는 또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 12월 PCE 가격지수 나옵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이 4.4%로 전달의 4.7%에서 조금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이전보다 크게 둔화됐죠. 7%에서 드디어 6%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는 많이 완화가 됐어요. 연준은 여전히 서비스 물가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해 왔어요. 12월 PCE 가격지수가 둔화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투자자들이 물가 지표 자체보다 서비스 물가나 고용 지표를 더 주목하는 분위기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한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 정례 회의가 앞으로 10일가량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 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연준의 이 당국자들의 이 매파 발언 들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발언과 인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볼 때 시장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0.25% 인상할 것으로 시장에선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번 인상이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이나 더 나아가서 금리 인하가 압박했다는 신호로 해석되지 않도록 연준은 시장에 분명히 또 매파적인 신호를 줄 가능성이 큽니다. 주가가 상승하고 활성화되는 거 원치 않지 않습니까? 인플레가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말이죠. 이 때문에 오는 2월 FOMC가 끝날 때까지 시장은 당연히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이번 주에 또 월스트리트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결정을 앞두고 관계자들의 공개적인 발언이 금지되어 이 블랙아웃 접어들면서 시장은 어닝 시즌에 기업들의 실적에 집중할 전망이에요. S&P 500 기업 중에 80곳 이상이 이번 주 실적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약 5분의 1 가까이 이번 주 실적이 다들 나와요. 이미 시장은 기업들의 실적, 경영 현황 발표 이런 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골드만삭스 실적 추정치 아래로 떨어졌죠. 그 조직의 주가가 큰 폭을 하락했어요. 넷플릭스는 이 어닝 미스를 기록을 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신규 가입자 수를 발표한 덕분에 주가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실적은 기업별로 다르지만 성장률 전망치는 확실히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요.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에서 나타난 이 고용 감소 수만 명 좋지 않은 신호지만 또 거시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고무적인 것이라고 또 진단을 합니다. 그동안 기업 실적은 시장을 주도해왔던 연준 이슈에 비해서 부수적인 역할에 그쳤어요. 이제 시장은 기업별 실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연준이 블랙아웃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장이 기업의 이 펀더멘털에 이 실적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닝 시즌이 증시의 큰 방향을 또 바꾸지는 또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의견들도 있습니다. 과연 2월 1일 우리 시간으로 2월 2일 새벽쯤 될 것입니다. 금리를 0.25% 인상할 가능성이 거의 다예요. 그러나 시장 일부에서는 0.5%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또 높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1년에 4번 실적 발표를 하게 되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 실적 발표를 하고 하루 만에 8% 이상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들의 경우는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실적 발표 한 번이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넷플릭스 같은 경우 작년에 실적 발표 이후에 하루 만에 25% 이상 막 폭락을 했었어요. 기억들 하십니까? 그때 다 이미 모닝 브리핑 하면서 설명을 또 다 드렸었죠. 그것도 무려 2번씩이나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루 만에 20% 하락을 2번, 그런 반토막 아닙니까? 메타도 마찬가지예요. 메타, 넷플릭스 아주 크게 하락했던 빅테크주입니다. 메타도 작년에 실적 발표 하루 만에 30% 가까이 폭락한 경우 있었습니다. 단일 종목 30%? 한국으로 치면 그냥 스탑 아닙니까? 우리는 상한가, 하한가가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30%.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으니까 하루 만에도 50%까지 떨어져서 반토막도 납니다. 거기다 우량주들의 이 시가총액 덩치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그렇게 급등락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가 또 블랙아웃 기간인데 또 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증시는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계속 돌아가지만 우리는 이틀을 쉬고 홍콩은 3일을 쉬고 중국은 일주일 내내 휴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